자, 사고뭉치 우리가 힙합이다. 우리 시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박치기, 한눈 팔기, 말더듬이 IC 중에 누가 가장 인상 깊었어? 나 알지. 왜? 왜냐하면 가정사가 좀 인상 깊었어요. 뭐가? 가정사예요. 가정사?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그 아이신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아이신의 가족 이야기.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야,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약간 부모님 그 공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잖아요. 나는, 나는 말더듬이가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면 처음에 더듬이처럼 생긴 앞머리로 말을 찾는다는 게 흥미로웠어. 파리족과 가우라 가우라의 랩 크루의 이름은 뭘까? 대금이. 짝꿍. 맞아.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금이. 너희 그냥 이치를 거 새로 알게 된 단어나 그런 게 있어? 나는 여기 크루라는 단어가 크루? 아, 크루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 그쪽에 크루란 단어가 뭐야? 크루는 여러 친구들이 힙합을 위해 모여 만든 집단이란 뜻이에요. 나는 플로랑 프리스타일이랑 훅이랑 비트메이킹이랑 펀치라인이랑 그 정도 안 새로 안 것 같아. 음, 너희 있잖아. 너가 만약 너가 만약 랩을 만든다면 랩을 어떤 주제로 만들 거야, 랩을? 랩을 어떤 뭐라고? 주제로 만들 거야. 어떤 다음에 말을 못 들었어. 어떤 주제? 아, 주제. 뭔가 나는 친구들에 관해 안한 주제로 랩을 만들 것 같아. 내가 랩을 만든다면. 나의 꿈을 주제로 할 것 같아, 꿈. 나의 꿈. 대금이 다 했어? 아니면 네. 다 했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처음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어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된다는 것들은 그쪽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그것들과 친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힙합과 관련된 용어들이 소개된 것도 있어. 선생님도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꽤 있었는데 그 단어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쪽에 보면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낱말풀이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제 배틀. 그래서 그러니까 배틀을 벌인다라고 하는데 배틀이 뭐야? 싸움이요. 싸움. 그런데 힙합에서는
번갈아 랩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싸움이에요. 원래 이제 배틀 그 자체가 이제 전투 뭐 이 싸움 뭐 이런 뜻으로 전쟁 용어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배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배틀은 사실은 힙합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뭐 게임 같은 경우도 뭐 배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요즘에 그 춤 같은 거 출 때도 이렇게 배틀해갖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힙합에서는 뭐 예를 들면 최한이가 대금이가 배틀을 한다 그러면 최한이가 먼저 나와갖고 막 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최한이 그 랩이 끝나면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뭐야? 대금이가 또 랩을 막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힙합 배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다른 것들이, 최한이가,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각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한이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대금이가 바로 뭐 반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힙합의 배틀이 다른 배틀과 조금 다른 그런 또 이렇게 그 순발력 있게 즉각 대응하는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채연이가 알게 됐다는 크루라는 단어는 힙합을 위해 모여 만든 집단이다 해서 크루인데 이 크루는 꼭 힙합에서만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대금이가 나중에 어떤 팀을 조직했어. 그럴 때 대금이가 함께하는 그런 멤버들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 크루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볼 텐데 그 TV 프로그램 중에 SNL 인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뭐 세러데이 나인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그 개그 프로그램 비슷한 건데 거기도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을 보고서 뭐 우리 크루들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라고 뭐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식당 같은 데서 함께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우리 크루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던가 해서 아마 우리말로는 동료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말 아닌가 싶습니다. 또 18쪽. 자, 뭐 나왔어? 비트하고 라임하고 플로요. 그렇지. 그 비트가 뭐야? 랩의 랩의 배경음악에서 비슷한 리듬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리듬. 그 리듬을 보고 이제 비트에서 이제 뭐, 비트를 잘 쪼갠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쓰던데, 뭐, 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정한 어떤 그런 리듬, 반복되는 리듬을 보고 우리가 비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금이 라임은 뭐야? 렉과 저의 비슷한 후에 반복되는 거예요. 라임이 비트의 대화를 끝낼 수 있게 비트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왔는데 뭐라고 돼 있어? 딱지, 딱지, 노딱지? 코딱지, 화딱지, 개딱지라고 하는데 이게 왜 라임이야? 비슷한 다 비슷한 똑같아요. 소리잖아요. 여기서 뭐가 비슷한 소리인데? 딱지요. 코딱지, 화딱지, 개딱지 해가지고 이제 그 딱지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라임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라임은 이제 랩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라임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에도 라임을 잘 이렇게 살려서 시를 써야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제 더 호응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그 연설하거나 이럴 때도 일부러 이제 그 라임을 살려서 그래서 이제 라임을 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제 그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라임을 또 잘 맞추려면 그만큼 그 사람이 어휘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이제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한 능력들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최한이 그다음 나온 거 뭐야? 플로요. 플로는 뭐야? 비트와 랩의 조합이에요. 아까 비트하고 랩이 조합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랩의 가사가 음악의 비트와 잘 들어맞을 때 그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플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플로가 사실은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잠깐만. 어, 비트를 입으로 맞추는 걸 우리가 비트박스라고 하는데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Hello, sweet queen. I know you read a class of me. Feel like the merling of the keys, Casey. I am drowning in the endless scene. Hello, our friend. Here's the misery that counts no more. So I'm doing everything I can. 비트는 뭐야? 제가 좀못 들었어, 음악? 듣긴 들었는데 아, 소문을 못 들었어. I never love again. You have to say that we not bomb vida before you love for drama. You have to shine you love it paid of the home. 여기서 비트가 뭐야? 뭔가 이렇게 뭔가 박자 아, 이 사람이 그 노래 부르는 거 말고 계속 그 들리는 소리 있어서 들리는 소리 배경으로 이렇게 들리는 소리 중간중간에 푹푹 뭐 이렇게 들리는 소리 들었어? 네. 대금에 들었어? 네. You yeah you people was bullet pure. Oh I'm broken black and pure. You have to shy can love it like it do. If I don't time I'm if you 자, 지금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트라고 얘기하고 어, 요것도 한번 볼까? 이거는 비트박스를 개그로 하는 것 같은데 Okay? Okay. 뒤에 들린 음악 들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트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28쪽 28쪽 28쪽? 프리스타일이에요? 프리스타일 뭐라는 거야? 머리에 써놓은 가사없이 그들 가사를 지으면 내가 랩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가수들은 이미 그 작사된 노래를 그냥 부르잖아. 근데 이 래퍼들의 특징은 물론 이제 이미 쓰여진 랩을 갖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 그냥 맞는 것들을 즉석에서 이렇게 랩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프리스타일 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랩. 자, 그러려면 역시 이제 상당히 아까 말했듯이 순발력이나 어능력이 있어야 그것들이 가능하겠지. 자, 29쪽. 비트박스요. 비트박스는 입으로 드럼 비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입으로 해서 혹시 대금이나 최한이 비트박스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지, 잘은 못하지만. 한번 해봐. 잘은 못하는데 대강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대강 한번 해봐. 대금부터. 아, 이거 그래 못할 부끄러운데요. 그냥 해봐. 어때? 아, 싫어요. 최한이부터 해봐. 한 거야? 네, 근데 작아서 들리지 않는. 들리긴 들려요. 아주 조금. 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꼭? 그게 아까 최한이처럼 해야 돼? 저는 뭔가 이런 스타일로 하는 편이라서. 그래. 대금이. 못하겠어요. 그래. 할 수 있는데 못하겠어요, 진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1쪽. 훅이요. 혹은 뭐야? 곡에서 2번 이상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요. 그래서 곡에서 두 번째 반복되는 짧은 구절 부분을 훅이라고 얘기해서 요즘 이제 노래들 중에도 이제 그렇게 훅이 많이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 30쪽, 31쪽에 있는 노래의 훅은 뭐야? 목에서 두 번째 반복된 짧은 구절, 국민들을 낚아챈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포기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훅인데 대금아 30쪽하고 31쪽에 걸쳐서 여기 나오잖아 랩이 거기 뭐냐고 우리 훅이요? 실질적으로 어? 위열 천하무적이에요. 그렇지 위야 천하무적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앞에서는 30쪽에서는 발을 굴러요. 발을 굴러서 꽂죠. 발을 굴러 솟구쳐 그네 타고 날아올라 발을 굴러 솟구쳐 시도 타고 튀어올라 해서 약간의 변화를 줬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보고 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훅. 자, 그 다음에 32쪽 비트메이킹. 비트 메이킹은 비트를 만드는 일이요. 비트를 여러 악기를 이용해서 비트를 장비를 이용해서 만든 걸 비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쪽 펀치라인이요. 펀치라인은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뜻인 말을 사용하는 가사요. 자, 이렇게 발음이 같은데 다른 걸 우리가 혹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국어에서는 동음, 아, 이의요. 그렇지. 동음 이의어. 같을 동음 소리는 같은데 이 다를 이자야. 의가 뜻 이자. 뜻이 다른 걸 동음 이의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동음 이의어는 배요. 배가 왜 타는 배일 수도 있지만 사람 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타는데 그리고 먹는 배일 수도 있어요. 먹는 배 몇 배 할 때 배. 한 배, 두 배, 세 배 할 아, 때 등등 이렇게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른데 이렇게 동음 이어를 활용해서 랩을 받는 경우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펀치라인이라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앞에 40조 41조 거기서 뭐가 여기서 펀치라인이라는 거야? 음, 저거 88 달려 88 도로요. 88 달려 88 도로 거기서 뭐가 88. 88이 왜? 왜냐면 88이 88도 되지만 음, 88도 되지만 뭔가 팔팔하다 할 때 이거 그렇지. 쓸 수 있어요. 아주 힘이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팔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88 달려 88 도로에서 이 88 돌리는 88 도로는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1988년이요. 서울 서울 올림 뭐라고요?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했어요. 올림픽이 있었고 그 올림픽을 기념해 갖고 만든 도로 이름이 88도로예요. 88로. 88도로라고 88년 서울 올림픽 기념해서 만든 도로라서 88도로라는 도로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88도로를 팔팔 달린다. 이런 식으로 그 동음 이어를 사용한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펀치라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펀치라인. 그럼 아까 라임하고는 뭐가 달라? 라임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하는 거고, 음, 펀치라인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라임은 그냥 그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야. 라임 맞춰서 같은 구조를. 근데 이제 이 펀치라인은 동음 이어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3쪽에 버스요. 버스. 뭘 버스라 그래? 다섯 분은 시키냐 부르기도 한데. 우리 16개 마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12마리도 있고 24마리 이게 108마리짜리 버스를 한쪽으로 108마리짜리도 있대요. 그럼 버스가 뭐냐고 그럼 한마디. 사이에 흙도 들어가요. 그 사이사이마다. 버스가 뭐냐고 그래서 한마디로 대고 가사 가사야 가사. 가사를 랩에서는 버스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몇 마디? 16마디요. 16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12마디나 24마디, 108마디짜리도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 가사를 보고 우리가 이제 버스라고 하고, 버스 사이사이마다 아까 훅이 들어갔는데 훅이 뭐였어? 후기, 훅이 뭐였어? 곡에서 2번 이상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요. 반복되는 그런 가사를 보고 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54쪽에 있는 랩은 버스가 몇 마디 버스야? 50, 54쪽에 있는 랩은 몇 마디 버스야? 24마리? 아? 24마리? 잠깐만, 24마디? 네. 맞나? 아니, 이거 몇 쪽에 있는 거예요? 54쪽. 54, 54쪽? 음, 스물, 4마디요. 24마디? 재환이는? 대금이는? 저 24마리예요. 땡입니다, 땡. 34마디요. 땡입니다, 여덟- 땡. 48마리. 땡입니다, 땡. 자, 아까 이게 뭐라 했어? 버스 사이사이마다 훅이 들어간다고 했지? 여기 지금 훅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훅이 누가 뭐야? 있어요? 뭐야? 내 맘, 내 삶, 내 뜻, 내 꿈. 그치? 내 맘, 내 삶, 내 뜻, 내 꿈. 그러니까 이 마디예요. 요거 전이 버스야. 어? 요거 전이 버스인데 몇 마디야? 응? 두 몇 마디? 마디예요. 두 마디? 야, 너만 믿어가 하나야. 너만 믿어 정말 착해. 다면 더 잘해 완벽하게. 그 한 줄이 네 마디야. 그 한 줄이 지금 몇 개가 있어? 4개요. 네 마디. 그러니까 4개 곱하기 4개니까 얼마야? 16, 16 16마디. 마디. 이게 지금 이 랩이 가장 뭐야? 기본적인 그 뭐야? 랩이라는 거야. 16마디, 16. 이해가? 네.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1절 있고 2절 있는 거지. 16마디짜리 버스로 이루어진 것들이 2개가 있는 거지, 지금. 됐어? 네. 버스라는 개념 이해했어? 네. 자, 그 다음에 102쪽. 뭐 나와? 스웨그요. 수액. 수액 또는 수액이라고 하는데 뭐
여유와 자신만의 여유와 멋하고 약간의 허세요. 허세 부린다 해서 어우 저 사람 수액이 넘친다 해서 약간 거들먹거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면 그 힙합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막 금목걸이 같은 거 막 엄청 막 그 주렁주렁 걸치고 다니는 거 혹시 봤어? 패션 하는데 막 이렇게 좋은 막 명품 시계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차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수액이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약간 여기 말하는 허세, 뭐 부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수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여? 혹시 요 사람 보여? 이렇게 좀 이렇게 네. 화려하게 뭐 멋지게 이렇게 꾸미고 다녔던 그런 부분들 뭐 요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청자켓 같은 거 입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명품 신발을 뭐 이렇게 신는다던가 아주 비싼 그 뭐야 시계 뭐 이런 걸 찬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익이 넘친다라고 이제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 요런 그런 특징들을 특별히 요 힙합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144쪽. 피처링이요. 자, 피처링은 뭐야? 남의 노래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남의 노래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피처링 해준다라고 얘기해서 요즘 이제 그 가수들 중에도 뭐 예를 들면 대금이가 노래를 발표하는데 그 대금이가 노래를 발표하는 부분에 뭐 랩을 채아리가 같이 참여해준다. 그러면 이제 대금이 노래에 피처링으로 채아리가 참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협업 뭐 이런 그 개념인데 근데 둘이 대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은 뭐 대금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도와준 어떤 그런 걸 보고 이제 누가 피처링 해줬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함으로써 그 작품성을 더 높이고 뭐그 우리가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효과를 더 내는 어떤 그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처링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힙합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 단어들이 꼭 힙합에서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좀 더 이제 이렇게 폭넓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12쪽 보겠습니다. 12쪽. 음. 자, 1장에서 제목이 뭐야? 창작이요. 창성이요. 창성, 독창성. 그래서 뭐 사실은 모든 예술이 그러한데 특히 이제 힙합에서 중요한 게 독창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독창성이란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 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래? 백- 그 어느 거와도 다른 이야기요. 어느 것과도 다른 이야기를 보고 여기 독창성인데 결국은 랩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일 마지막 그 12쪽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야? 끝내주는 이야기를 얼마나 얼마나 끝내주게 들려줄 들려 것이 끝내주는 이야기를 얼마나 끝내주게 들려줄 것인가 해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뭐와 뭘로? 랩에서 중요한 걸 두 가지로 설명했거든. 끝내주는 이야기를 얼마나 끝내주게 들려줄 건가 해서 끝내주는 이야기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가사야, 가사. 그 내용이야, 내용.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용만 좋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뭐야? 또 하나는 얼마나 끝내주게 들려줄 건가. 그쪽 랩을 얼마나 뭐 할 건가? 잘할 건가.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도 좋아야 되고, 그거를 랩으로 하는 랩 실력도 좋아야 된다는 거야.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제대로 잘한다는데, 사실은 이거는 랩만 그런 게 아니라, 노래도 마찬가지지. 좋은 곡, 좋은 가사, 이 부분도 중요한 거고, 그걸 또 가수가 얼마나 제대로 잘 가창력 있게 부르느냐.
그 두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야 그것들이 좋은 곡이 되는 거죠. 뭐 작가들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좋은 내용을, 얼마나 좋은 형식으로 잘 풀어 쓰느냐.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갖춰야 되는 그 부분들이 바로 독창성, 남과 다른 특별한 그런 이야기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쪽. 자, 이 주인공은 권재훈인데 별명이 한눈팔기지? 네. 자, 한눈팔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나와, 15쪽에. 어떤 입장? 한눈팔기. 한눈팔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뭐야? 한눈 많이 판다. 한눈팔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위험하다. 위험하다. 한눈을 많이 판다. 한눈을 많이 판다, 그래? 그러니까 한눈 팔면 보통 어때? 너 채원이나 대금이가 수업 시간에 한눈 팔면 무슨 일이 생겨? 지금 네가 한눈 팔고 있어? 수업에 집중 못하고? 아니요? 어? 대금아, 지금 수업에 집중 못하고 너 지금 한눈 팔고 있는 거야? 아니요? 라고 욕을 먹잖아. 한눈 팔면. 네. 한눈 파는 건 보통 좋은 거라 여겨? 나쁜 안 거라 여겨? 좋은 걸. 나쁜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뭐 해라?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늘 고민하는 게 우리 애가 집중력이 떨어져요. 우리 애가 너무 산만해요. 우리 애가 자꾸 뭘 한눈 팔아요. 너 한눈 파지 말고 똑바로.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16쪽 한눈 팔기가 오히려 한눈 팔기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한눈팔, 미처 라도 몰랐던 좋은 걸 점도 알게 있다는 거예요. 되기도 하고, 자, 미처 몰랐던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원래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찾기도 해요. 원래 하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찾기도 한다는데, 아니, 어떻게 한눈을 파는데 더 몰랐던 걸 알게 되고, 훨씬 더 좋은 걸 찾기도 한다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가? 아니요? 아니요? 댓글이 안 가? 채한이는 저도 크게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이해가 하지 않아?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한눈을 팔다 보면 미처 몰랐던 걸 알게 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대금이하고 채한이가 지금 선생님하고 뭐 해야 돼? 독서실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랩 뭐 이거 보여줬잖아. 네. 그런데 그럼 다시 이제 선생님 수업을 돌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네. 뭐 다른 걸 막 찾아보다 보니까 힙합에 대해서 더 많은 다른 걸 알게 됐다는 얘기. 그럼 그게 바로 뭐 한 거야? 한눈 팔아서 뭘 알게 된 거지. 음, 축구 선수가 축구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날 뭐 농구 경기를 했어. 그 농구 경기에 새로운 재미를 알게 됐어. 그러면 내가 축구만 계속 했더라면 농구의 새로운 재미를 몰랐을 텐데, 한눈판 덕분에 그걸 뭐 하게 된 거야? 농구의 알게 된 거야. 재미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세종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그동안에 스포츠 활동을 거의 안 했어. 근데 이제 세종에 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그 조기 축구회라고 알아? 네. 조기 축구회가 뭐야? 조기 축구 하면 되잖아요. 어? 조기 축구가 조기 축구가 근데 왜 하는 조기 거 축구라고 아닌가? 그래? 네? 왜 조기 축구라고 그래요? 정식 축구는 아니잖아요. 정식 축구가 아니라 조기 축구라고 그런다고? 채환이,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그 조기가 세 가지 뜻이 있어. 조기, 하나는 뭐? 그 뭔가 국기 관련된 그치. 국기 관련해서 현충일 같은 날 국기를 그 내려서 달아서 슬픔을 표현하는 그게 조기도 맞아. 채환이가 말한 거. 두 번째 조기는? 그 물고기 조기? 그렇지. 생선 중에 조기라는 생선이 있어. 물고기 조기 있어. 생선 있어. 세 번째 조기는?
아침 일찍이라는 뜻이야. 아, 아빠에서 아침에 나가는 거구나, 저기 축구예요. 아? 그래서 아침에 하는 건가 봐요. 조기 축구회가 아침에 일찍 하는 축구를 보고 조기 축구회라고. 어쨌든 쌤이 조기 왜 아침에 조기 누구? 축구회를 나갔어. 그래갖고 쌤이 그동안 살면서 있지 않았던 일들이야. 뭐 어떻게 보면 그 한눈 판 거야. 근데 거기에 가서 그 뭐 풋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거기 그 또 뭐 나름의 그 재미가 있다는 새로운 세계를 뭐 했다는 거야? 발견했다는 거야. 그럼 아유 너는 독서하는 사람이니까 독서나 열심히 하지. 어? 너 뭐 축구하고 그럴 시간 어디가 있어? 넌 독서 모임이나 하고 뭐 이러지. 그러면 어떻게 한눈 팔기인데 그런 식으로 미처 몰랐던 것 아니면 더 좋은 것들을 때로는 뭐 할 수도 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막 가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눈 팔아갖고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들리는 경우에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저자는. 근데 왜 한눈 팔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이럴 수도 있는데. 한눈 팔기랑 원래 하는 거 제대로 못 하잖아요. 원래 하는 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최한이는. 저도 똑같이 뭔가 원래 계획한 음, 일을 하지 못하고 딴 일을 하게 돼서 원래 이루려고 했던 결과를 음,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게다가 아까 한눈 팔다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새로운 걸 네,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네,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뭐하다는 거야? 저거요. 엄청 높지 않다는 거야.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눈 팔지 말고 잘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세상 일은 때로는 잘 몰라서 한눈 팔다가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것들은 또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17쪽에 마지막 문장 뭐라고 돼 있어? 한눈 팔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일단 데는 대신 제대로 한눈을 제대로 팔기 맘먹은 것이다. 것이다. 한눈 팔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대신 제대로 한눈을 팔기로 마음먹은 것이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 맞지 않는 말일까 논리적으로 맞진 않죠. 왜? 원래는 한눈에 한눈 안 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최한이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 여기 나온 이 한눈 팔기 권지원의 경우는 원래 해야 될 일은 뭐고 한눈 팔기 한 건 뭐야? 피아노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 한눈 파는 거는 랩하는 걸 랩? 맞죠. 랩하는 거잖아. 근데 제대로 한눈을 팠다고 그랬으면 랩을 하다가도 랩하지 말고 또 뭐 해야 돼? 피아노 학원 가야 돼. 또 다른 걸 해야 돼. 또 다른 걸로 한눈 팔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냥 뭐만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랩이. 랩만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그거는 오히려 래퍼들은 그럴 거 아니야. 랩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야, 너 뭐 하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 하고 랩해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한눈 팔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그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게 학생들은 뭐 지금 너희 시기가 공부해야 되는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정해진 어떤 그런 일이 아닌 그 즉 주류라고 합니다. 주류한 어떤 흐름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 다른 어떤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24쪽. 하기 전에 21쪽 보겠습니다. 21쪽.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하지만부터 21쪽.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한눈을 파는 건 아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한 가지에 미쳐 도무지 한눈을 팔지 않는 녀석을 알고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만을 바라온 녀석, 바로 박치기다. 자, 그래서 지금
1장에서는 권재원, 한눈팔기 권재원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지. 2장에서는 누굴 소개하고 있어? 박치기. 박치기를 소개하고 있어. 근데 요 1장과 2장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모두가 다 한눈 파는 건 아니다. 한눈 팔지 않는 아이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박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박치기 속에 넘어가는 거야. 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그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금이나 최한이가 글을 쓸 때. 됐니? 아, 자, 24쪽. 자, 밑에서 다 같이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치기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자기가 왜 계속 소리를 만드는지,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 설명한 적이 없다. 그래도 난 박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대금이나 최한이도 살면서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있어? 혹시? 네, 대금, 최한이. 어? 있어요. 대금이 뭐? 게임? 게임이에요. 게임은 그냥 어떻게 안 하고는 살 수 없고 할 수 있으니까 게임을 하는 거다. 네, 대금에게. 네, 미안하다. 최소한은 해줘야 돼요. 아? 최소한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응, 안 하면 안 돼. 아, 응. 최한이. 저는 이게 한 개씩은 따로따로는 있는데 이게 두 개가 통합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 따로따로 있는 거고, 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게 뭐야? 최한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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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생각이 안 나? 네. 그래서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금이가 그 부분에서 쌤 지금 뭐라고 얘기될지 몰라.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중독돼 있거나 중독돼 있어가지고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중독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큰 그 기쁨이고 감사한 어떤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딱히 하나 꽂히는 건 또 없고, 그냥 두루두루, 그냥 그렇게 잘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도 이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안 하고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뭐, 자기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쉬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자기가 그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는 잘해야 되는데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데 잘하지는 못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가 좀 더 이제 뭐야? 그걸 즐기는 거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할 경우에는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스트레스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 대부분 이걸 왜 하냐라는 부분에서 이래서 합니다, 저래서 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그냥 좋아서 해요. 이걸 안 하면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그림인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노래인 경우도 있고, 뭐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뭐 글쓰기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인 경우도 있고, 뭐 연구인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각각 또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채안이가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어린 시기에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걸 너 안에 숨겨져 있는 거를 못 찾은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어,
그게 갑자기 벽이 하니까 볼링이 하고 싶네요. 볼링? 네, 되게 볼링도 좋아해? 네. 딱 오, 한 번 가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딱 한 번 해봤는데 볼링이 재밌었어? 네, 스트라이크도 한 번 했어요, 스트라이크도. 오, 스트라이크 할 때 그 쾌감이 있었어? 네, 그게 되게 너무 그럼 재밌더라고요. 최환이도 볼링장 가봤어? 볼링장은 가본 적 없어요. 기회 되면 최환이 또 볼링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33쪽. 자, 랩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 랩뿐만 아니야. 글을 잘 쓰기 위해서도 그렇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단어, 어휘력이야, 어휘력. 그럼 이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된대? 뉴스를 보고 세상 불안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랑 대화 나누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야. 사실 대금이 취하는과 쌤과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사실은 커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휘력을 키울 수 있고 뭐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데 다만 같은 사람하고만 계속 대화를 하면 어휘력이 그렇게 커지진 않아. 왜 그럴까? 똑같은 말만 들을 거잖아요. 어? 저는 어휘 똑같은 한 말만 계속했잖아. 똑같은 그렇지. 어휘만. 같은 사람하고는 거의 비슷한 얘기만 하게 돼. 그다음 그 어휘력이 더 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또 책을 보면 어휘력이 느는데 책도 비슷한 책만 봐갖고 어휘력이 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힙합에 관한 책을 보니까 힙합에 관한 어휘가 더 늘어나는 거죠. 뭐 과학에 관한 책을 보면 과학 용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역사를 보면 역사 용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뭐 전문가들, 과학 분야의 전문가, 요리사, 뭐 이발사,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휘력이 또 이렇게 커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뉴스, 왜 뉴스를 보면 어휘력이 클까? 왜냐면 뉴스를 보면 다양한 언어를 다룬 작품도 다르니까 다양한 언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뉴스에 어쨌든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는데 그게 뭐 경제 분야 뉴스도 있고 정치 분야, 외교 분야, 뭐 문화 분야 등등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또 새로운 기술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그 뉴스에는 소개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 습관도 좋습니다. 혹시 대금이나 최한이 뉴스를 봐?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게 있어? 네, 대금이 정말요. 정식으로 보진 않는데 가끔씩 봐요. 무슨 뉴스? 방송 뉴스를 보는 거야? 라디오 뉴스를 듣는 거야?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보는 거야? 뭐야? 최한이. 방송이요. 방송에 그 뉴스 하는 걸 가끔 본다? 세금이, 저는 요즘에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 TV가 미니 조그만 TV가 그렇지. 아, 있거든요. 아, 거기서 뉴스가 나와요. 한 줄짜리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걸로 보죠. 그렇지. 그래서, 주로. 그렇게도 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한 15분짜리 뉴스를 들어보겠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아니면 특별히 어떤 신문사 그런 웹사이트 하나 들어가서 거기 뉴스를 좀 이렇게 보겠다던가, 아니면 아직도 학교에서 무슨 소년 뭐 한국일보 뭐 이런 식으로, 소년 동아리도 이런 식으로 어린 신문 혹시 나오는 거 있어? 너희 학교도? 없어? 네, 학교 신문 나와요. 그 학교 신문은 나와요. 학교 신문을 내가 좀 살펴보겠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이 어휘력을 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세상 돌아가는 데 관심 가지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 특히 신문과 같이 이제 여러 의미를 알면 재치는 학생 말장난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한 단어가 지닌 여러 의미를 알면 그러면 이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까? 훅, 훅 아닌데. 훅 아니지. 88, 8888 그럼 그거 뭐였어? 도로. 그게 뭐였어? 팔팔도로. 그게 뭐였어? 그 랩, 네, 랩에서 뭐였어 이게? 네, 42쪽. 펀치라인이요. 펀치라인이. 펀치라인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3쪽 보겠습니다. 53쪽. 음,
자, 거기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씨와 박씨이 둘 다 똑같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재능이 있는 것인데 아이씨는 어른들에게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고 박치기는 한심하다는 취급을 받는다. 자, 잘 거기까지. 말, 거기까지. 왜 그런 거야? 왜 둘 다 똑같이 랩을 하는데 아이씨는 칭찬받고 박치기는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어? 공부는 좋은 거고 랩 비트박스 나쁜 불 조청들은 그 편견 때문에 뭐라고 대금아? 부모님 편견 때문에 그러면 아이씨도 욕먹고 박치기도 욕먹어야지. 왜 아이씨는 똑같이 랩하는데 칭찬받는데 박치기는 욕먹나? 평소에 네? 모범생이고 아, 저기 보면은 아, 마지막 때 응, 그 헬기장에서 대회하기 전까지는 그 부모님들이 랩하는 걸 몰랐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대생이 어? 서울대생이 랩을 잘하면 칭찬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뭐야? 중학교도 다니다 말고 막 이런 사람이 뭐 하면 랩하면 저거 발랑 까져가지고 저거 막 하고 욕 먹는다는 거야. 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삐뚤게 됐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즉 모범생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IC는 그렇게 평가되잖아 지금.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박치기는 여기서는 그냥 뭐야 노는 애라고 이렇게 평가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똑같이 랩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평가가 제가 다르다는 거지. 어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누가 하든 똑같은 거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금이는 저도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왜? 비트박스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그런데 톤 최연이나 대금이가 다 나쁘다고 그러고 여기도 지금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근데 도대체 왜 세상은 그렇게 여기는 거야? 왜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돈 때문에 어? 돈? 돈이 왜? 돈을 잘 벌어야 잘 사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공부를 잘하면 좋은 데까지 좋은 곳 취직할 수가 있으면 돈 잘 번다. 최연이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뭔가 이제 모범생 같은 경우는 일단 공부를 일단 잘하고 음, 뭔가 취미 생활로 한다고 음. 생각하고 얘는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둘 다 이게 맞습니다. 해서 랩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조금 그 평가는 달라질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해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그 뒤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걱정,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쪽. 자, 이 아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래? 공부는 쥐꼬리만큼도 안 하는 놈은 힘들게 저항하는데 음,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한다고요. 음, 자, 왜 그럼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야? 그게 편견이어서. 아,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제각각 다른 거고 여기에서 그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물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이런 말 나와. 내가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라는 어른들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건 나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편견, 공부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안 하는 놈이라는 생각에 저항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랩의 정신 중에 하나가 힙합의 정신 중에 하나가 저항 정신인데 이게는 그걸 거기다 이제 대입시켜가지고 랩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에 뭐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이제 공부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0쪽. 얘 보면 랩의 역사가 나와 있어. 간단하게 아주.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랩은 파티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흥을 돋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미국 정부가 흑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없애고 백인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흑인 빈민가는 더욱 황폐해지고 범죄가 득실거리게 되었고 랩의 내용은 변화했다. 점차 래퍼즈는 가난한 흑인들의 비참한 삶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 불공평하고 가난한 생활의 바탕을 둔 저항정신, 욕설과 함께 거침없는 뽑아내는 과격한 메시지는 흑인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보면 원래 처음 시작은 파티할 때, 그냥 그 공지사항, 그 안내사항을 전달하는데 그 래퍼가 처음에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그냥 그 정도.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랩이 이제 더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랩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랩을 처음에는 그 흑인들이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백인들의 어떤 그 흑인들에 대한 차별, 그것들에 대한 저항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토로하고 폭로하고 그런 식으로 그 랩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창기의 랩의 역사, 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4쪽. 사촌형의 궁쪽 같은 조언,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어른들은 모든 확실한 걸 좋다고 하는데 인생에서 확실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말할 것이 일시시작해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그때그때 말하면 이제 제일 좋다. 라고 이제 사촌형의 궁쪽 같은 조언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 책을 쓴 이 작가, 이 제이원이라는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을 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사촌형의 금쪽 같은 조언이라서 이 조언을 여러분이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근데 과연 이렇게 그때그때 마음 향하는 데 일하는 게 정말 좋은지 아니면 자기가 중심을 붙잡고 그 중심을 향해 목표를 나아가는 것도 더 좋은 건지 그런 부분들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늘 하는 이야기. 책은 진실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그 저자의 뭐라고? 생각이요. 주장, 의견이라. 그럼 그 주장과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보고 그 주장을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라는 점들은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자, 69쪽. 자, 여기도 이제 시간 낭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지. 시간 낭비. 최한이가 생각하는 시간 낭비라? 뭔가 음,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런 거예요? 태금이.
저는 사실 낭비가 뭔지 모르겠어. 시간 낭비가 뭔지. 뭐라고? 그냥 저는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 낭비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멍 때리는 거가 일부러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거든. 그냥 어, 멍 때리는 것도 아니고. 멍 때리는 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 그래.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들도 그러면 삶에서 그것들이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자기가 어떤 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뭐 책을 읽어야 할 일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대구가 말한 것처럼 그런 상태다. 그럼 너 왜 시간 낭비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바라는 바가 뭐냐라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시간 낭비의 그 기준은 자기가 세울 수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압력,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또 그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어때? 대금의 삶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그런 거 특별히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없이 잘 살고 있고 채원이는 저도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막 이렇게 조바심을 느끼는 또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고뭉치 우리가 힙합이다라는 책을 함께 봤고 다음 주에는 글쓰기 시간입니다 해서 사고뭉치 우리가 힙합이다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독수감상문을 쓸 텐데 여러분들에게 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힙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눴던 이야기들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 시간 낭비라던가 아니면 아까 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라던가 한눈 팔게 대한 생각이라던가 등등 이 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자유롭게 독수감상문으로 써보고 제목도 달아보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써보는 그런 연습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워드 쳐서 보내주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부모님한테 부탁하고 안 되면 그냥 공책에 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지? 네. 시간이 되게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